내가 니년 밥이나 차려주려고 이 집에 들어온 줄 알아? 나한테 며느리 시중들 의무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어. 종일 굶어가며 야근하고 돌아온 제게 시어머니가 던진 건 쉰내가 풀풀 나는 누런 찬밥 한 덩이와 포건이었습니다. 안방을 떡하니 꿰차고 앉아 하는 일 없이 생활비 300을 챙기면서도 며느리 밥 한 술 차려줄 의무는 없다는 그 당당한 낯짝. 저는 쓰라린 배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깟 의무, 저도 오늘부로 아주 깔끔하게 없애드릴게요. 며칠 뒤 매달 꽂히던 생활비 300만 원이 뚝 끊기자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의 면전에 대고 저는 아주 서늘하게 웃어주었는데요. 저도 어머니한테 돈 줄 의무는 없죠. 그 한마디로 시작된 기생충심호 퇴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이제 막 돌싱이 되어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옥 같은 터널을 나와 지금의 완벽한 홀로서기를 이뤄냈는지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제 인생 이야기를 오늘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아 볼까 하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주 캄캄하고 서늘했던 제 어린 시절의 뼈저린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적 제 부모님은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그 뒤에 남겨진 건 캄캄하고 서늘한 빈집, 그리고 그 냉기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어린 저뿐이었죠. 보일러조차 제대로 틀 줄 모르는 나이였으니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려 앉아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맨입에 우겨 넣는 것이 아침의 전부였어요. 낡은 벽지에서 풍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뼈 끝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 그걸 감추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 매일 하굣길이면 동네 어기 슈퍼 평상에 앉아 파리를 쫓는 아주머니와 어르신들 곁에 알짱거리며 괜히 과자 봉지만 만지작거렸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통을 쓰다듬어 주실 때면 그 알량한 체온이라도 놓칠세라. 어르신들의 늘어진 바지자락을 꽉 틀어쥐고 절대 놓지 않았죠. 그분들이 내어주시는 작은 과자 부스러기와 사람의 체온에 맹목적으로 기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다시피 외롭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평생 내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단짝 친구가 제 등에 칼을 꽂으면서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공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시는 부모님이 쥐어주신 피 같은 돈인 제 학원비 10만 원을 그 친구에게 고스란히 털려버렸거든요. 책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진 다음 날 그 아이의 교복 주머니에서는 그 당시 가장 비싸다던 최신형 mp3 플레이어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충격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의 팔목을 낚아채며 매섭게 다그쳤죠. 그 애는 턱을 비딱하게 치켜들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증거 있어? 왜 생사람 잡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과 조롱 섞인 앙칼진 목소리는 제 마음속 가장 연약한 곳을 후벼 파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시뻘건 화상 흉터를 남겨버렸습니다. 사람의 얄팍한 호의를 고지곳대로 믿어버리고 마음을 다 내어주는 제 미련하고 순진한 태도 탓에 친정엄마는 굳은 살 베인 거친 손으로 제 등짝을 퍽퍽 내리치시며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너는 그놈의 멍청한 호구 기질 때문에 살림 말아먹게 생겼다. 당장 정신 차려라. 부모님이 며칠을 그 친구의 집까지 쫓아다니며
멱살잡이를 하고 악을 쓴 끝에 겨우 그 10만 원을 돌려받아온 그날 밤 저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꺽꺽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고 평생 2번 다시는 함부로 사람의 껍데기를 믿지 않겠다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독하게 다짐했죠. 가슴속에 품었던 대학교 진학이라는 찬란한 꿈마저 목을 조르는 가난의 굴레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제 2손으로 무참히 찢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낭만 대신 답답하고 숨막히는 방진복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대기업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 제 빛나는 젊음과 땀방울을 박박 갈아 넣었어요. 육중한 기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때리고 땀띠가 온몸을 덮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남들이 퇴근 후 술잔을 기울이며 쉴 때 저는 비좁은 고시원 책상에 앉아 코피를 쏟아가며 공정 개선안과 기획서를 빼곡하게 써내려갔죠. 주변 동료들이 독종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든 말든 개의치 않고 악착같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고졸 생산직이라는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내고 번듯한 대기업 본사관리직 명패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저는 드디어 내 인생을 올가매던 끔찍한 시련과 가난의 터널은 영원히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겹겹이 자물쇠를 채워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은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마주친 남편의 그 알량하고 다정한 미소 한 번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날선 긴장감이 감도는 서늘한 회의실에서 제가 기침을 하자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밀어주며 눈을 접어 웃던 그 남자의 표정이 제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애정결핍의 상처를 부드럽게 건드려 버렸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이름조차 생소한 지방대 출신의 연봉도 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초라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들 같으면 고졸 출신 여자가 자신보다 까마득히 높은 연봉을 받으며 대기업 팀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알량한 자격지심을 부리거나 묘하게 깎아내리려 들 텐데 그는 전혀 달랐어요. 늦은 저녁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강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제 2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더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나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네가 그동안 피땀 흘려 이뤄놓은 것들에 절대 흠집 내지 않는 든든한 조연이 되어줄게. 평생 지켜줄 테니 나랑 결혼하자. 돈과 사람의 배신에 지독하게 넌더리가 나 있던 제게 자신의 초라한 콤플렉스마저 덤덤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 담백하고 진솔해 보이는 고백은 세상 그 어떤 단단한 성벽보다 완벽하고 아늑한 안전지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선량해 보이는 두꺼운 껍데기 속에 숨겨진 찌질하고 비겁한 기생충 같은 본성을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 채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결혼을 덜컥 결심하고 말았네요. 그 끔찍한 착각의 대가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마련된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아주 노골적이고 천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집의 화려한 조명 아래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팔짱을 꽉 낀 채 매서운 독사 같은 눈초리로 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어내렸죠.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입술을 삐죽거리던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을 앞에 두고 대놓고 제 고졸 학력을 짓밟으며 비하하셨거든요.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의 고졸 며느리라니 내 금쪽 같은 대졸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피눈물이 다 납니다.
저를 앞에 두고 면전에서 삿대질하듯 내뱉는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남편은 그저 그런 지방대 출신의 연봉도 제 반토막 수준인 볼품없는 스펙을 가진 남자였지만 시어머니의 왜곡된 렌즈를 통과한 아들은 세상 그 어떤 엘리트보다 잘난 황금 같은 대졸 아들일 뿐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식탁 아래로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어가며 간신히 꾹 참아냈습니다. 정작 그 잘난 아들이라는 남편은 제 눈치만 슬금슬금 보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날 밤 숨막히는 상견례를 간신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친정엄마는 두 손으로 제 손을 뼈가 어스러져라 꽉 움켜쥐고 얘기하셨어요. 그 집구석 식구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네가 뼈 빠지게 번 돈만 ATM 기계처럼 쏙쏙 빼먹고 돈줄로만 볼까봐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제발 그 미친 결혼 당장 엎어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친정엄마의 깊게 주름진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저를 지켜내신 엄마의 그 피 끓는 만류와 정확한 직감을 어떻게든 뼛속 깊이 새겨듣고 당장 그 남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야만 했는데 말이죠. 저는 내가 직접 선택한 이 남자만큼은 내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하고 멍청한 착각에 단단히 빠져서 엄마의 피눈물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시댁이라는 이름의 활활 타오르는 끔찍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미련하게 걸어 들어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다른 갈림길에 저를 세워놓았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어 낳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떼어놓고 다시 그 치열한 회사로 복직해야만 하는 제 마음은 매일같이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만 같았거든요. 출산 휴가가 끝나갈 무렵 아이를 안아들고 눈물을 훔치는 제게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더니 제 품에서 아이를 획 낚아채듯 빼앗아 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손에 내 금쪽 같은 손주 절대 못 맡긴다. 내가 내 집처럼 편하게 머물면서 살림이랑 육아 다 도맡아 해줄 테니 너는 맘 편히 돈이나 벌어와라. 그때는 그 당당한 호언장담이 저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가족애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었네요. 그래서 가장 넓고 채광이 좋은 안방을 기꺼이 시어머니께 내어드리고 저는 비좁고 서늘한 옷방 구석에 매트리스를 깔고 웅크린 채 새우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번지르르한 약속은 딱 사흘 만에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에서 구두를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제 얼굴 코앞에 뻔뻔한 고지서를 들이밀더라고요. 나도 내 금쪽 같은 시간 쪼개서 일하는 건데 맨입으로는 못하지. 생활비 겸 수고비로 매달 현금 3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해라. 남편 쪽을 돌아보니 소파에 반쯤 누워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도 안 들고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당하고 뻔뻔한 요구에 숨이 턱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내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니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꾹 누르며 군말 없이 피 같은 월급을 고스란히 시어머니 통장으로 싸드려야만 했죠. 그런데 기막히고 소름 돋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누이가 자기 아들을 대동하고
매일 아침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 집처럼 삑삑 누르며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피땀 어린 아파트는 순식간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와 조카까지 무려 4명의 뻔뻔한 시댁 식구들이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제 고열을 빨아먹는 완벽한 무료 기생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종일 방진복 입고 일하던 시절 못지않게 숨막히는 본사 업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참혹하고 끔찍한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넓은 거실 바닥에는 아이들이 먹다 흘린 끈적거리는 과자 부스러기와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브러져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거든요. 벽걸이 TV 화면에서는 조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귀청이 떨어지라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고, 시누이는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드러누워 제 비싼 백화점 화장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펴바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난장판 속에서 정작 제 배 아파 낳은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는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찾았을 때 제 심장은 시퍼런 칼날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는 거실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입가에 침이 잔뜩 묻어 꾀죄죄한 내복 차림으로 겁먹은 눈을 한 채 멍하니 제 손가락만 빨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값비싼 유기농 딸기를 정성스럽게 씻어서 오직 시누이 아들의 입에만 쏙쏙 넣어주면서 제 아이를 향해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 싸늘하고 잔혹한 차별을 뻔뻔하게 대놓고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그 어린 핏덩이를 저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가운 바닥에 처박아둘 수 있는지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갈렸죠. 그런 끓어오르는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더 끔찍하고 더러운 진실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밀린 청소를 하려고 서재를 들어가서 청소기를 돌리자 책상에서 은행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아 거액의 대출을 끌어다 쓰려던 대출 신청서였어요. 명의자인 제 인감도장까지 서랍을 뒤져 몰래 훔쳐내서 붉게 찍어놓은 그 서류의 자금 용도란에는 여동생 카페 창업 자금이라는 글자가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도저히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듯 벌컥 열어젖히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그 서류 뭉치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색이 되어 당황하던 남편은 금세 얼굴에 뻔뻔한 철판을 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적반하장으로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야, 넌 피도 눈물도 없냐? 내 하나뿐인 여동생이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먹고 살겠다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무슨 큰 대역죄라고 사람을 이렇게 쥐잡듯 잡아? 그 비열하고 당당한 낯짝을 마주하는 순간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헛구역질이 훅 밀려 올라왔습니다. 지도는 단돈 1원 한 푼 보태지 않은 내 피땀 어린 집에 감히 누구 마음대로 빨대를 꽂으려 드는지 그 알량하고 찌질한 변명을 듣자마자 저는 이 남자를 향해 남아있던 알량한 애정과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이 인간은 내 삶을 지탱해줄 안식처가 아니라 내 고열을 한 방울까지 싹싹 빨아먹기 위해 작정하고 들러붙은 거대하고 역겨운 기생충일 뿐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 버렸죠.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서 며칠 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마치고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캄캄한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시어머니가 제 어린아이를 무릎에 억지로 앉혀놓고 귓가에 대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끈적하게 파고들더라고요. 너네 엄마는 머리에 든 거 하나 없이 돈만 밝히는 무식하고 천박한 여자야. 너는 커서 절대 네 엄마처럼 돈에 환장해서 살지 말고 꼭 네 아빠처럼 훌륭하고 반듯한 대졸자가 돼야 한다, 알겠지? 아직 말기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의 순백색 도화지 같은 머릿속에 제 엄마를 쓰레기로 매도하는 끔찍한 가스라이팅의 독을 쉴 새 없이 주입하고 있는 그 악마 같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비명을 지르려는 걸 간신히 삼켜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걸음을 옮겨 불을 켰을 때 텅 빈 식탁 위에는 그 흔한 찌개 냄비 하나 올려져 있지 않았죠. 대신 저녁에 자기들끼리 신나게 배달시켜 먹고 남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피자, 테두리 몇 조각과 구석에 처박힌 양푼 안에 쉰내가 풀풀 풍기는 누런 찬밥 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실을 뛰어다니며 밥 한술 뜨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던져준 그 비참한 개밥 같은 꼬라지를 보자 결국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와 싱크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끄끄대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온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비스듬히 삐딱하게 기대앉아 팔짱을 꽉 끼고 입꼬리를 비죽거렸습니다. 어머머, 너는 독종이라서 그깟 밥 한 끼 안 먹어도 거뜬히 살 것 같더니만 왜 청승맞게 질질 짜고 난리니? 그 서늘하고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무참히 짓밟고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가운데 푹 꽂혔습니다. 거기에 확인 사살을 하듯 시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며 듣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쏠리는 망상 속의 혼담을 신나게 읊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같이 근본 없는 고졸 출신 만나서 인생 조진 거지.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큰 대형병원 의사 딸내미랑 진작에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았어. 누가 들어도 코웃음이 쳐질 남편의 그 일방적이고 찌질했던 대학 시절 짝사랑을 대단한 가문이 환상적인 혼담으로 포장하며 제 가슴에 염산을 들이붓는 그 순간 저는 시선을 돌려 굳게 닫힌 안방 방문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아내가 이토록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데도 헤드셋을 끼고 PC게임에 빠져 마우스 버튼을 딸깍거리며 낄낄거리는 소리만 얄밉게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가정 내 갈등이나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그깟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쥐새끼처럼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그 나약한 침묵의 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제 안에서 활활 타오르던 억울함과 서러움의 불꽃이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송 곳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 이 기생충들에게서 눈물 흘리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피땀으로 일군 내 소중한 집에서 이 벌레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고 가장 비참한 시궁창으로 내던져버려야겠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찬물로 거칠게 박박 문질러 씻어내고 핏발선 눈동자를 거울 속에서 똑바로 마주하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를 꽉 물고 다짐한 뒤 곧바로 거실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몰래 주문해서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손가락 마디만 한 초소형 홈캠을 꺼내들어
텔레비전 옆 거실장 위에 빼곡하게 꽂혀 있는 책들 사이로 렌즈만 교묘하게 빠져나오게 밀어넣고는 완벽하게 위장해 두었어요. 놈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무슨 짓거리를 하고 어떤 악랄한 표정으로 제 뒷담화를 까대는지 그 역겨운 실체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다 녹화해버리겠다는 도끼품은 마음으로 카메라 각도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스마트폰과 제대로 연동되는지 몇 번이나 철저하게 확인을 마쳤습니다. 홈캠 설치를 마친 뒤 바로 시작한 건 가족 카드 결제 내역 추적이었어요. 남편이 조카 분유값이라도 보태주자며 징징대서 마지못해 내주었던 제 명의의 카드가 3장이었는데 휴대폰 카드사 앱을 열어 최근 석 달치 명세서를 쭉 훑어 내려가는 순간 눈앞이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마트 결제 내역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과 지갑이 결제되어 있었고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두세 번씩 찍혀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줄줄이 이어졌고 심지어 새벽 2, 3시에 강남의 룸살롱으로 보이는 업소에서 수십만 원씩 긁힌 내역까지 떡하니 박혀 있었죠. 분유값은커녕 제 피 같은 돈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물 쓰듯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지만 감정을 누르고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 가맹점 이름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섣불리 추궁했다간 증거를 인멸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며 놈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놓아야 했죠.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고열이 39도를 넘겼다며 빨리 데리러 와달라는 급박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반차를 내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니 이마가 화덕처럼 뜨거웠고 해열제를 먹이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아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이성을 통째로 마비시킬 만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큰맘 먹고 사와서 찬장 깊숙한 곳에 애지중지 아껴두었던 최고급 한정식 찻잔 세트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떡하니 꺼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홀짝거리며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제 잃은 귀가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음포크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엉덩이를 들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리며 횡설수설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얘는 네 남편 회사 직속 후배인데 마침 우리 동네 근처로 외근을 나왔다가 아주 급한 서류를 전해주려고 잠깐 들렀단다. 어색하게 손사래를 치며 둘러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소파에 늘어지게 기대앉아 있던 그 젊은 여자는 당황하기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입가에 사억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뻔뻔하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아, 선배님 사모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절 친딸처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앞으로도 종종 과일 사들고 놀러 와야겠어요. 도발하듯 턱을 치켜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고 현관을 빠져나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역겨운 구역질이 훅 밀려 올라오는 것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간신히 삼켜냈습니다. 여자가 돌아가고 나서도 온 집안을 불쾌하게 맴도는 그 싸구려 향수 냄새와 낯선 여자를 안방마님 모시듯 대하던 시댁 식구들의 비정상적인 환대가 도저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이중으로 굳게 걸어 잠갔죠.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주머니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홈캠 앱을 실행시킨 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녹화 영상을 서늘한 눈빛으로 되감기 시작했을 때 그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진실은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잔혹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었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는 제가 비싸서 차마 입에 대지도 못하고 냉장고 과일칸 깊숙이 아껴두었던 애플망고를 제 손으로 정성스럽게 깎아서 그 젊은 여자의 붉은 입술 사이로 쏙쏙 넣어주며 징그럽게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언제 합칠 거니? 저 눈치 없는 며느리 돈만 좀 더 빼먹고 쫓아낼 거다. 네가 우리 진짜 며느리지. 그 끔찍한 소리를 들은 여자는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어대더니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독사처럼 쉬쉬거리는 목소리로 소름 돋는 작당 모이를 속삭이더라고요. 어머님, 그 여자 눈치채기 전에 아파트 명의부터 빨리 넘겨버리세요. 명예 넘어오면 저도 이사 준비 바로 할게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흔들렸어요. 남편의 외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에 찍힌 명품관과 호텔 레스토랑 내역이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소비 패턴이 아니라는 건 진작 눈치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제 돈으로 그 여자에게 호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 시어머니가 그 상간녀에게 아양을 떨며 제 아파트까지 날름 삼키려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매달 300만 원씩 갖다 바치며 살림을 맡겼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저를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칼날처럼 심장을 관통했어요. 내 핏덩이 같은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듯 끙끙 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은 내 살점을 뜯어먹고 내 보금자리를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이가 다 부서져라 턱을 악물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미친 듯이 내리쳤네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헐떡이던 저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옷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을 좀먹는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을 그저 집 밖으로 쫓아내는 얄팍한 복수 따위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시궁창 바닥에 영원히 처박아 버리겠다는 아주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의 칼날을 뼛속 깊이 새겨 넣으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거든요. 그렇게 이를 갈며 새긴 서늘한 칼날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무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벼려져 갔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진 지독한 야근을 마치고 캄캄한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파김치가 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위로나 온기가 아니라 그저 삭막하고 서늘한 부엌의 냉기뿐이었어요. 발소리를 죽여가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 조명을 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 남은 기름진 포장 용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언제 끓였는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푹 퍼져버린 정체불명의 찌개 찌꺼기가 눌어붙은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밥솥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얼음장 같은 찬밥 한 덩어리만 처량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실을 뛰어다니며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위장이 찢어질 듯이 쓰려오는 고통 속에서 저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얄팍한 기회라도 한번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안방 문턱으로 다가갔네요. 문고리를 부여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방문 너머를 향해 또박또박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밥 한술 제대로 못 뜨고 종일 굶으면서 일했는데 밥 좀 차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실크 잠옷을 걸친 시어머니가 팔짱을 꽉 낀 채 매서운 독사 같은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돈 좀 번다고 지금 하늘 같은 시어미 앞에서 유세 떠는 거냐? 내가 니년 밥이나 차려주고 며느리 시중이나 들려고 이 집에 들어온 줄 알아? 나한테는 며느리 시중들 의무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배고프면 네가 알아서 찬밥이나 물에 말아먹든가 해라. 그 표독스럽고 잔인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제 귓전과 심장을 후벼 파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아주 날카롭고 차갑게 툭 끊어져 나가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 나를 갉아먹고 내 피땀을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이 끔찍한 기생충들을 내 소중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시궁창 바닥에 영원히 처박아 버리겠다.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고 살기를 다듬던 중 제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과 함께 기적처럼 구원의 동아줄 같은 연락이 도착했어요.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20대 초반 후끈거리는 열기와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던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할 당시 억울하게 고가의 자재 도난 누명을 쓰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제 결백을 믿어주고 진범을 찾아해 주었던 옛 사수였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선배가 몇 년 만에 제 안부를 묻기 위해 먼저 연락을 건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당장 겉옷을 챙겨 입고 선배의 사무실로 달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핏빛 눈물을 토해내듯 남편의 역겨운 외도와 시댁 식구들의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네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선배는 책상 위로 몸을 숙이더니 거칠고 단단한 두 손으로 제 어깨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제 영혼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당장 눈물 닦아.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네 귀한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네가 공장 바닥에서부터 땀띠 달고 살며 피땀으로 모은 돈 단 1원 한 푼까지 내가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뜯어내 줄 테니까 넌 내 등 뒤에 숨어서 시키는 대로만 해. 과거 공장 휴게실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눈물만 흘리던 그 어리고 연약했던 제가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또다시 파렴치한 인간들의 탐욕에 희생당하며 혼자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꼴을
선배는 자신의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며 핏대를 세웠어요. 과거의 뼈저린 상처와 현재의 처절한 아픔이 완벽하게 겹쳐지며 선배는 저를 향한 깊고 뜨거운 공감과 함께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완벽한 여성 연대와 지지를 약속하며 제게 철갑 같은 방패를 덧대어 주었습니다. 선배의 그 치밀하고 완벽한 지휘 아래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며 본격적인 사냥의 덫을 하나씩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가장 먼저 관할 법원으로 달려가 남편이라는 놈이 상간녀나 신우이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 제 명의의 아파트에 그 어떤 추가적인 담보대출도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 처분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숨막히는 법적 자물쇠를 철통같이 걸어 잠갔습니다. 행여나 놈들이 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빼낼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시멘트로 발라버린 셈이었죠. 이어서 곧바로 은행과 카드사앱에 접속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진짜 안주인이라도 그냥 거들먹거리며 백화점과 호텔에서 긁어대던 그 끔찍한 가족 공용 카드의 한도를 단돈 10만 원으로 처참하게 토막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던 모든 예금과 주식 자산들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친정 부모님의 안전한 차명 계좌로 완벽하게 은닉시켜 놈들이 제 돈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탯줄을 무참히 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지뢰밭을 깔아두고 며칠이 지난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제 예상대로 강남 한복판 명품관 백화점에서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듯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거실 바닥에 핸드백을 패대기 치고 씩씩거리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원들 앞에서 결제 한도 초과라는 굴욕적인 거절을 당하고 개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순식간에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매달고 두 손을 모아쥐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엾은 바보 며느리의 연기를 완벽하게 펼쳐 보였네요. 어머니 일을 어쩌면 좋아요. 갑자기 회사 본사에 대규모 감사가 뜨는 바람에 부서 예산이 싹 다 동결되고 제 성과급이랑 보너스까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저격 감사가 들어와서 제 개인 계좌까지 다 묶여버려서 당분간 생활비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는 퇴근 후 거실을 서성거리며 씩씩거리는 남편에게도 아주 슬프고 처연한 표정으로 다가가 가증스러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한테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가장의 짐을 혼자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 대신 우리 가족 좀 먹여 살려줘. 제 고졸 학력을 무시하며 평소에도 저를 멍청하고 눈치 없는 돈줄로만 취급하던 그 오만하고 멍청한 놈들은 제 완벽한 눈물 연기와 거짓말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속아 넘어가 완전히 경계를 풀고 안도하는 역겨운 꼴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 방을 나가며 쯧쯧 혀를 찾고 남편은 자기가 당장 내일부터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냐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찌질하게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제 무능함을 비웃고 어떻게든 다른 돈줄을 찾아보려 쑥덕거리는 그 평화롭고 안일한 시간 동안 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주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모두가 코를 골며 잠든 고요하고 적막한 새벽, 저는 캄캄한 책상 구석에 웅크려 앉아 노트북 화면의 푸른 불빛에 의지한 채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밖으로 돌며 상간녀의 하얀 손에 쥐어준 그 핏빛 같은 외도 자금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피 같은 월급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돌려 시누이에게 갖다 바친 그 더러운 횡령 내역들을 단 이런 단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엑셀 파일 칸칸마다 붉은 글씨로 기록해 나갔거든요. 마우스 휠을 굴리며 빼곡하게 채워지는 그 증거의 탑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춤을 추었고, 저는 이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놈들의 목을 매달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수대를 밤새워 완성하며 다가올 사냥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짜놓은 법적인 덫들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하게 작동하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던 며칠 뒤, 저는 마침내 회사에서 그동안 제 뼈와 살을 깎아내듯 밤낮 없이 매달렸던 대형 프로젝트를 아주 완벽하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코피를 쏟아가며 작성한 기획안이 경쟁사들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따돌리고 막대한 규모의 최종 계약을 따내는 순간, 넓은 대회의실 전체에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꽉 쥔 두 주먹 안으로 짜릿한 전율이 혈관을 타고 흘렀죠. 그 통쾌하고 벅찬 성취의 결과로 저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고졸 출신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보기 좋게 떼어버리고 임원진들의 극찬을 받으며 당당하게 팀장이라는 특별 승진의 영표를 거머쥐는 생애 가장 눈부시고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를 켜자마자 급여 통장으로 그동안에 억울했던 서름을 단번에 보상해주기라도 하듯 제 연봉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의 특별 성과급이 두둑하게 입금되었다는 알림창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란하고 완벽한 성취는 캄캄한 공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시댁 식구들의 끔찍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악착같이 버텨내며 제 자리를 지켜낸 제 자신에 대한 아주 완벽하고 눈부신 훈장이었죠. 동시에 제 등에 굵은 빨대를 꽂고 거머리처럼 기생하며 제 피땀 어린 삶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던 그 역겨운 짐승들을 향해 이제 곧 자비 없는 맹렬한 반격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부서원들이 성대하게 열어준 화려한 승진 축하 파티에서 시원하게 축배를 들이켜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오는 제 입가에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가 진하게 번져 있었네요. 가벼운 손놀림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팔짱을 꽉 끼고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매서운 눈을 부라렸어요. 제가 걸치고 있던 재킷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며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날카로운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발칙하고 맹랑한 년. 회사에 무슨 대대적인 감사가 떠서 보너스가 다 끊겼다더니 그게 다 나를 속이려고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아까 낮에 네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너 팀장으로 특별 승진하고 성과급 두둑하게 받았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축하 화분까지 집으로 보냈더라.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돈을 삥땅을 쳐? 딴소리하지 말고 당장 내일 아침 내 통장으로 그동안 밀린 생활비 300만 원부터 정확하게 입금해라.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그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밑바닥을 똑똑히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한 척 벌벌 떨던 그 얄팍하고 불쌍한 바보 며느리의 껍데기를
아주 미련 없이 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끌어올려 아주 싸늘하고 조소 섞인 웃음을 소리내어 터뜨렸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돈 줄 의무는 없죠. 그 단 한마디를 뱉어내는 순간 펄펄 뛰며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고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광경은 그야말로 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내려가게 만드는 한편의 통쾌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던 남편 역시 제 서늘하고 당당한 태도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갑옷처럼 두 눈만 껌뻑거렸죠.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던져놓고 팔짱을 여유롭게 끼며 당황해서 사색이 된 놈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주 또박또박하고 명확한 발음으로 최후의 선고를 내리듯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내 피 같은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이랑 호텔 레스토랑에서 VIP 대접받으며 긁어대던 그 가족 공용 카드 진작에 모조리 다 한도 줄이고 정지시켜버렸어. 그리고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꼬박꼬박 꽂아주던 그 알량한 용돈 자동이체도 오늘부로 영원히 해지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서 단돈 100원짜리 하나라도 떨어질 거란 기대는 아주 깔끔하게 접어. 제 입에서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주먹을 꽉 쥐고 제 코앞까지 씩씩거리며 다가온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들며 악을 써댔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늘 같은 시어머니랑 네 남편한테 감히 돈 줄 끊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너 돈 좀 번다고 우리 식구들 보기를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삿대질을 하며 짐승처럼 거품을 무는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저는 가방 지퍼를 열고 아주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거실 식탁 위로 아주 거칠고 매몰차게 흩뿌려 버렸어요. 차르륵 소리를 내며 하얀 종이 뭉치들이 허공을 가르며 나풀나풀 춤을 추듯 식탁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서류들은 바로 남편이 그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다 바치며 긁어댄 핏빛 같은 외도 자금 결제 내역과 더러운 모텔 숙박 기록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뻔뻔한 상간녀를 제 안방에 끌어들여 과일을 깎아먹이며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통째로 빼앗으려 쑥덕거리던 그 소름 돋는 작당모의 홈캠 녹취록과 시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돌린 횡령 내역을 단 10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기록한 엑셀 파일 출력물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끔찍하고 더러운 증거들의 맨 위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은 변호사 선배의 치밀한 검토를 거쳐 완벽하게 작성하여 제 붉은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어둔 이혼 소장 서류였어요. 식탁 위에 흉측하게 나뒹구는 그 빼박 증거물들을 내려다보며 남편의 입술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핏대를 세우던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쿵 소리를 내며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색이 되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덜덜 떠는 놈들을 향해 저는 턱을 치켜들고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아버렸네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분명히 제 면전에 대고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씀하셨죠? 며느리 시중들 의무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다고요. 네, 저도 시어머니 봉양하고 당신들 쓰레기 같은 뒤치다꺼리할 의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잘난 직장 후배년 치마폭에 쌓여서 평생 호구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입에서 쏟아지는 자비 없는 최후 통첩의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천장을 향해 발악하듯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나이든 시어미를 이 한밤중에 찬바람 부는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넌 천벌을 받을 거다. 벼락 맞아 죽을련.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아주 차갑고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허리를 살짝 숙여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아주 가볍고 경쾌한 목소리로 비웃어 주었어요. 네, 어머니 그 천벌이든 벼락이든 제발 꼭 좀 제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세요.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제일 앞자리에서 구경하며 기다릴 테니까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멍청한 남편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벌러덩 드러누워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아주 찌질하고 역겨운 배째라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절대 못 나가. 여기 내 집이기도 해. 네가 아무리 혼자 생쇼를 하고 발악해봐야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무조건 반반이야. 나 이혼 절대 못 해주고 이 집에서 단 한 발짝도 안 나갈 거니까 당장 억울하면 경찰을 부르든 변호사를 부르든 마음대로 해. 그 바닥을 치는 꼴불견을 더 이상 참아줄 인내심 따위는 제게 단 1mg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안방 옷장 구석에 차곡차곡 쑤셔 박아두었던 커다란 이민 가방 2개와 시누이의 잡동사니가 든 캐리어를 양손으로 질질 끌고 나와 놈들이 보는 앞에서 현관문 밖 복도를 향해 사정없이 뻥뻥 걷어차 버렸죠. 쿵쾅거리는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무거운 짐 가방들이 복도 대리석 바닥을 흉하게 나뒹구는 것을 보고 기겁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구겨 신지 못한 채 황급히 현관 밖으로 튀어나가 자신들의 소중한 짐가방을 부둥켜 안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어깨를 밀치며 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 혼비백산의 아수라장 속에서 제 호구 노릇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새파랗게 질려있던 시누이가 아주 교묘하고 뱀 같은 몸놀림으로 방문이 열려있던 제 안방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는 꼴을 제 곁눈질로 포착했어요. 시누이는 자기 아들 겉옷을 챙기는 척 연기를 하더니 화장대 위로 음흉한 손을 뻗어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수천만 원짜리 예물 시계를 순식간에 낚아채어 자기 두툼한 패딩 주머니 속으로 깊숙하게 쑤셔 넣고는 훔친 작물을 들키지 않으려 얼굴을 푹 숙인 채 도둑고양이처럼 현관 밖으로 쪼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좀도둑 같은 역겨운 손버릇을 그 자리에서 당장 잡아내어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모른 척 넘어가 주었거든요. 저 시누이년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탐욕이 결국 제 발목에 완벽한 범죄의 족쇄를 채우고 가장 밑바닥 감방으로 처박히게 만들 완벽한 미끼가 되어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역겨운 짐승들이 현관 문턱을 완전히 넘어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거운 철제 현관문을 거칠게 쾅 닫아버리고 안쪽에서 이중 잠금 장치를 철컥 소리가 나도록 굳게 걸어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열라고 주먹으로 철문을 부서져라 쾅쾅 내리치며 악을 쓰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비웃어줬어요. 이제 이 집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하게 저만의 난공불락 요새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밖에서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어진 시댁 식구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짐 가방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거실 안쪽까지 생생하게 흘러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동정심도 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수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며 숨을 턱턱 막히게 했던 그 지독한 분노와 채증이 단번에 뻥 뚫리며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아주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저를 완벽한 승리감에 흠뻑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밖으로 무참히 쫓겨난 그날 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복도 한가운데서 남편은 덜덜 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헛기침을 해대며 가슴을 팡팡 치고 아주 당당하게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를 쳤거든요. 엄마 여기서 떨지 말고 날 따라와. 후배가 근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데 내가 가면 당장이라도 문 열어줄 거니까 거기서 며칠 푹 쉬자. 걱정 말고 짐 챙겨. 완벽한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남편은 그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튼튼한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무거운 이민 가방을 낑낑거리며 질질 끌고 그 여자의 집 앞까지 위풍당당하게 쳐들어갔는데요.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로 현관문을 획 열어젖힌 상간녀는 짐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거짓골로 몰려온 시댁 식구들을 보자마자 미간을 팍 찌푸렸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새벽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시선을 피하다 카드가 모조리 정지당했고 당장 오늘 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처참한 진실을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실토하는 순간 상간녀의 묘하게 여유롭던 얼굴은 순식간에 아주 싸늘하고 냉혹한 얼음장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척척 바치며 비위를 맞추던 든든한 호구 물주가 하루아침에 땡전 한푼없는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간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마치 더러운 시궁창 바퀴벌레라도 쳐다보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쾌하게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죽이며 잔인한 독설을 뱉어냈죠. 어머님, 그 멍청한 며느리 아파트명의 통째로 빼돌린다더니 아주 쫄딱 망해서 쫓겨나셨네. 어디서 빈대처럼 남의 집에 들러붙으려고 바라기야. 다들 당장 내 집 문 앞에서 안 꺼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의 앞면을 향해 무거운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아주 거칠고 매몰차게 닫아버렸고 당황한 남편이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내리치며 스마트폰을 꺼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한밤중에 길바닥에 나앉아 오갈 데가 없어진 시누이는 당장 싸구려 찜질방 갈 돈조차 없자 제 화장대 서랍을 뒤져 몰래 훔쳐나왔던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예물시계를 떠올리고 어둠 속에서 아주 음흉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시누이는 인적이 드문 허름한 전당포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유리 장식장 위에 훔친 제 예물시계를 턱하니 올려놓고 당장 현금 1,000만 원으로 쳐서 바꿔달라며 뻔뻔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홈캠 녹화 영상을 통해 시누이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방으로 기어들어와 제 시계를 패딩. 주머니에 쑤셔 넣는 그 역겨운 손버릇을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저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난 신고를 완벽하게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수상한 낌새를 채고 시계 뒷면에 아주 작게 각인된 일련 번호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경찰 전산망에 조용히 작물 조회를 돌리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전당포 앞에 요란하게 급정거를 했고 건장한 경찰관 2명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도망치려는 신우이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제압하며 절도 및 작물 취득 처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밀한다. 원칙을 또박또박 읊어대자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며 경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오열했죠. 결국 번쩍거리는 은색 수갑을 양손에 단단히 찬 신우이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내다보며 손가락질하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채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혀 연행되는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비참한 굴욕을 뼈저리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아주 짜릿하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하게 파인 꼬라지로 출근하여 파티션 안쪽 자리에 앉자마자 사내 동료들이 모두 모여 업무를 보는 사무실 한가운데로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은 법원 송달원이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남편의 책상 위로 제가 선배를 통해 보낸 두툼한 이혼 소장과 급여 가압류 통지서를 보란듯이 툭 던져놓고 서명을 요구했거든요.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붉은 글씨들을 확인한 동료들이 헉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사무실 파티션 너머에 앉아 화장을 고치던 그 상간녀의 책상 위로도 법원 직원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서류를 동시에 배달하며 단호하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 유부남 선배와 새파랗게 어린 직속 후배가 더러운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 역겹고 추악한 진실이 백일화에 까발려지는 순간 남편과 상간녀는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쥐구멍이라도 찾듯 몸을 웅크렸고 완벽하게 사회적 체면을 구기며 산의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네요. 하지만 벼랑 끝으로 처참하게 내몰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들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바짝 올라 제 인생마저 똑같이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며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반격을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직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맞춰 제가 다니는 대기업 본사 건물 1층 로비에 머리에 시뻘건 띠를 질끈 동여맨 시어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를 적은 커다란 골판지 피켓을 목에 걸고 쳐들어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돈독 오른 고졸 며느리년이 늙은 시어미를 엄동설한 길거리에 내쫓은 천하의 몹쓸 페륜하다. 내 아들 돈 다 빨아먹고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저 독사 같은 마녀를 당장 이 회사에서 잘라버려라.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이 경악하며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수군거리며 경멸 어린 시선을 쏟아냈고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이름 석자를 로비가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부르짖으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댔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이라는 작자는 사채라도 끌었었는지 아주 지독하고 질 나쁜 악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 망상과 의부증이 있어서 제 손으로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소설처럼 꾸며내어 적반하장으로 제 특유 재산인 아파트 절반을 당장 내놓으라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아주 뻔뻔하게 걸어왔죠. 회사 창립 이래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팀장으로 당당하게 승진을 거머쥐며
탄탄대로를 걷던 제 명예와 평판은 로비에서 벌어진 그 끔찍하고 저급한 난동 한 번에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감사팀의 차가운 취조실로 불려가 굳은 얼굴의 임원진들 앞에서 이 시끄럽고 불미스러운 사생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소명하라는 숨막히는 압박을 받으며 10년간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억척스럽게 쌓아 올린 제 모든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아주 끔찍한 사내 위기를 정통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그 지옥 같은 혼란의 한가운데서 폭탄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 시댁 식구들에게 끔찍한 핍박을 받다 못해 회사 로비에서 대놓고 망신까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친정엄마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황급히 제 회사 로비로 달려오셨거든요. 엄마는 로비 한가운데 바닥에 드러누워 딸의 욕을 침을 튀기며 퍼붓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가 두 손을 모아쥐고 덜덜 떨며 이러지 말라고 제발. 우리 불쌍한 딸 앞길 망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처절하게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혀 이성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친정엄마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입에 담지도 못할 악독한 폭언과 저주를 퍼붓더니 불쑥 양손을 뻗어 친정엄마의 앙상하고 굽은 어깨를 사정없이 거칠게 팍 밀쳐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무방비 상태로 강하게 떠밀린 친정엄마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뒤로 크게 휘청이더니 딱딱하고 차가운 로비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쾅 부딪히며 속절없이 쓰러지셨고 그 자리에서 핏기를 잃고 혼절해 버리셨습니다. 귀를 날카롭게 찢는 듯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친정엄마가 입에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눈을 감고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다급하게 이송되는 모습을 목격한 저는 심장이 통째로 날카로운 갈고리에 뜯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네요.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갑고 서늘한 병원 응급실 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웅크려 주저앉은 저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 선들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삐익거리는 기계음에 의지한 채 사경을 헤매고 계신 친정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둥글고 평범하게 따뜻한 가정을 한번 꾸려보고 싶다는 제 멍청하고 헛된 환상이 사람의 거짓된 호의를 함부로 믿어버린 제 그 알량하고 바보 같은 애정결핍이 결국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고 제 상처를 하자주던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엄마를 저 차가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아버렸다는 그 처절하고 끔찍한 자각이 제 가슴을 날카로운 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았거든요. 밤새도록 불안하게 삐익거리며 요동치던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마침내 일정한 리듬을 되찾으며 아주 안정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의 복잡한 선들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단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사경을 헤매시던 친정엄마가 힘겹게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제 두 손을 희미하게 마주 쥐어주시는 순간 저는 턱 끝까지 차올라 있던 안도의 숨을 짐승처럼 터뜨리며 엄마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 내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와 기쁨의 눈물은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했어요. 핏기가 싹 가셔 하얗게 질린 엄마의 창백한 얼굴과 이마를 칭칭 감고 있는 두꺼운 붕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하자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던 비참한 슬픔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시퍼런 분노와 서늘한 살기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조금의 주눅 듦도 없이 아주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걸이로 대기업 본사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감사팀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은 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임원진들. 앞으로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정리해 온 두툼한 서류 가방을 쾅 소리가 나도록 아주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적나라한 자료들은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내 후배년인 상간녀와 아주 더럽고 질펀하게 뒹굴며 명품백을 조공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모텔 숙박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 뻔뻔한 상간녀와 작당에 제 아파트 명의를 통째로 훔치려 쑥덕거리던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홈캠 녹취록까지 모조리 다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죠. 그 완벽하고도 끔찍한 빼박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확인한 감사팀장과 임원진들의 굳어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엄청난 경악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 나쁜 기생충 사기꾼 집단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가장 끔찍한 피해를 본 완벽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회사는 즉각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온전히 제 편에 든든하게 서주었어요. 회사 법무팀의 유능하고 날고 기는 에이스 변호사들이 당장 발벗고 나서서 어제 대낮에 사옥 1층 로비에 쳐들어와 엉터리 허위 피켓을 들고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천박하게 난동을 피운 시어머니를 영업방해 및 심각한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형사 고소해 주었고 다시는 회사 반경 100m 이내에 절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받아내 주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어제 로비 한가운데서 무방비 상태로 덜덜 떨며 애원하시던 친정엄마를 사정없이 거칠게 밀쳐 쓰러뜨려 뇌진탕을 입히고 혈압을 터뜨리게 만든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단호하게 추가 고소하며 아주 매서운 법의 철퇴를 정수리에 내리꽂았거든요.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쳐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채워 연행해가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내가 내 며느리 직장 찾아간 게 무슨 대역죄냐며 길바닥에 드러누워 짐선처럼 발악을 해댔지만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차갑고 퀴퀴한 쇠창살 안에 갇히고 나서야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좁아터진 유치장 바로 옆 칸에는 어젯밤 제 안방 화장대에서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예물시계를 몰래 훔쳐 달아나다 허름한 전당포에서 작물 매각 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시누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웅크리고 있었죠. 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 면회실로 당당하게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간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는 쇠창살에 매달려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며 제게 두 손을 바닥이 닳도록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어제는 진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고 경찰에 선처한다고 합의 좀 해줘. 나 이대로 감방 가면 우리 불쌍하고 어린 아들은 도대체 누가 키우라고 이래. 그래도 우리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 구역질 나는 감성파리와 알량한 가족 타령을 들으며 저는 아주 차갑고 싸늘한 조소를 면전에 대고 시원하게 흘려주었습니다. 가족?
내 피땀 어린 집에서 쫓겨나는 주제에 몰래 내 비싼 시계 훔쳐다 전당포에 팔아넘겨서 지 주머니에 현금 챙기려던 도둑년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가족 타령을 해? 이제서야 네 새끼 고아될까봐 덜덜 떨리니? 난 너 같은 전과자년 합의해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그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네 아들 이름이나 부르면서 늙어가. 저는 신우이의 그 더러운 애원과 눈물을 가차없이 발로 짓밟고 단칼에 합의를 거절하며 합의서에 서명하는 대신 신우이의 인생 기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새빨간 전과자줄을 아주 선명하게 그어버리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당당하게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라는 놈이 적반하장으로 제 아파트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아주 뻔뻔하고 기가 막히게 걸어온 재산분할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의 첫 재판날, 엄숙한 가정법원 법정 안에서 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나선 변호사 선배는 마치 전쟁터의 무자비한 맹장처럼 아주 매섭고 완벽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 악질 변호사가 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가정을 파탄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며 입을 떼기가 무섭게 선배는 남편이 제 몰래 비상금 대출을 받아 상간녀에게 명품을 바친 소름 돋는 핏빛 송금 내역서와 어린 제 아이를 거실 구석 차가운 바닥에 방치해두고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하며 과일을 깎아먹던 홈캠 영상 캡처본을 판사 앞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쏟아부어 버렸거든요. 명백하고도 끔찍한 그 증거물들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어 버렸고 헛기침만 쿨럭거리며 변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아주 찌질하고 통쾌한 광경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결국 근엄한 표정의 판사는 남편의 그 더럽고 파렴치한 외도 사실과 시댁 식구들의 아동 방치 및 학대 정황을 100% 완벽하게 인정하며 판사봉을 쾅쾅 힘차게 내리쳤어요. 제품에서 핏덩이 같은 아이를 빼앗아 가려던 놈들의 더러운 수작을 짓밟고 저에게 완벽한 퍼센트 단독 양육권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피땀으로 일군 특유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남편의 뻔뻔한 분할 청구를 단 1원도 허락하지 않고 아주 통쾌하게 기각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이 저에게 혼인 파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법정 최고에게 위자료를 빠짐없이 배상하라는 완벽하고도 짜릿한 100% 승소 판결문을 제 손에 쥐어주었죠.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한 남편의 인생은 아주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시궁창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에서 그 더러운 불륜 사실과 재판 결과가 만천하에 퍼져버린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 인사위원회에 무거운 징계를 받고 책상에 놓인 자기 짐을 쌀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파면당하듯 회사 정문 밖으로 매몰차게 쫓겨나는 처참한 수모를 당했거든요. 하루아침에 번듯한 직장을 잃고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까지 꼼짝없이 물어주게 생기자 상간녀는 그 영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자기도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감쪽같이 속아서 만난 거라며 남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지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는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을 아주 신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끔찍한 재판이 완벽한 나의 승리로 끝나고 법원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제 앞을 가로막은 건 산더미 같은 벌금과 막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역형이라는 무시무시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네요. 불과 며칠 사이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한 초췌하고
더러운 몰골을 한 두 인간은 차가운 법원 복도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으며 눈물 콧물을 질질 흘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잠시 노망이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진짜 미친 짓을 했어. 그래도 우리 한때는 피를 나눈 가족 아니었냐? 제발 형사 고소 좀 취하해주고 우리 식구들 한 번만 제발 살려다오.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나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면 평생 당신 발밑에서 짖으라면 짖는 개처럼 길게. 제발 위자료 소송만이라도 취하해줘. 나 진짜 빚더미에 앉아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다리에 거머리처럼 매달려 구걸하는 그 끔찍하고 더러운 짐승들을 아주 싸늘하고 얼음장 같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바지춤을 거칠게 탁탁 털어대고 아주 잔혹하고 통쾌한 최후의 일가를 면전에 대고 날려주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남남인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 동정할 의무 따윈 저한테 전혀 없으니까 평생 그 비참하고 더러운 밑바닥 시궁창에서 뒹굴면서 당신들이 지은 죄감 뼈저리게 받으며 고통스럽게 사세요. 저는 발악하며 바닥을 치고 오열하는 그 역겨운 인간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등 뒤로 시원하게 흘려버린 채 단 한 번의 얄팍한 미련도 동정심도 없이 구두굽 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아주 당당하고 꼿꼿하게 법원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내 목을 조르고 내 인생을 갉아먹던 끔찍한 기생충들을 내 발밑으로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이 눈부시고 통쾌한 승리의 공기가 제 가슴을 가득 채우며 10년 동안 묵어있던 채증을 아주 완벽하고 상쾌하게 씻어 내려주었거든요. 지긋지긋하고 숨이 턱턱 막히던 그 길고 험난했던 법정 공방과 서류 싸움이 완벽하게 끝을 맺고 제 손에 쥐어진 눈부신 승소 판결문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끔찍한 기생충들의 더러운 채취와 악몽 같은 핍박의 기억이 집안 구석구석 징그럽게 배어있는 아파트를 아주 미련 없이 단칼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 버렸습니다. 제가 공장 바닥에서부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샀던 그 집은 그동안 주변 상권과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있었고 저는 매수자가 나타나자마자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으며 그동안 무섭게 오른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까지 제 통장으로 아주 든든하고 완벽하게 챙겨 넣었죠. 계약금을 입금받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놈들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뒹굴던 그 소파 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과거에 어리석고 멍청했던 저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하는 통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렇게 불쾌한 과거의 흔적을 현금으로 두둑하게 바꿔버린 저는 응급실 병상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건강을 회복하신 친정엄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소중한 아이의 손을 양쪽에 꼭 부여잡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통같이 통제하는 훌륭한 보안 시스템과 지역 최고 수준의 학군을 자랑하는 아주 고급스럽고 채광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여 완벽하게 눈부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고 남향으로 넓게 뚫린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비출 때 저는 비로소 진짜 내 가족만을 위한 완벽하고 안전한 성벽을 완성했음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활짝 웃어 보였네요. 그렇게 쾌적하고 완벽한 일상을 되찾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흐른 어느 날 저는 건너 지인들을 통해
벼랑 끝으로 추락한 그 역겨운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아주 비참하고 통쾌한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물어주어야 할 법정 최고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전과자가 된 시누이가 합의금 명목으로 끌어다 쓴 엄청난 사채 빚,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금 이자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남편은 결국 파산 선고를 받고 모든 금융거래가 꽉 막혀버린 새빨간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더라고요. 번듯한 회사에서 파면당하고 그 영악한 상간녀에게마저 처참하게 버림받은 남편은 지금 곰팡내가 진동하고 볕도 들지 않는 아주 비좁고 습기찬 고시원 단칸방에 웅크려 살며 매일같이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일용직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기가 막히고 짜릿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며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스러워하고 떠받들던 그 잘난 대졸 아들에게 짐짝처럼 매몰차게 버림을 받고 완벽하게 길바닥에 나앉는 비참한 꼴을 맞이했거든요. 전당포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 새빨간 줄이 그어진 전과자 시누이와 함께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시어머니는 그 늙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동네 골목구석에 있는 시끄럽고 기름때 찌든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가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며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 처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중들 의무는 눈꼽만큼도 없다며 저에게 쉰내나는 찬밥 덩어리를 던져주며 표독스럽게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며 주방 바닥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연신 사장에게 굽신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입술 사이로는 아주 서늘하고 경쾌한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네요. 저는 그들의 비참한 소식에 단 한 줌의 얄팍한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고 오직 제 이름석 자를 빛내기 위한 커리어와 업무에만 온전히 매진하며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회사 임원진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부서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압도적인 업무 성과를 터뜨렸고 매달 제 통장에 찍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급여와 성과급으로 제 능력을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통쾌한 쾌거를 이루었거든요. 제 영혼을 갉아먹던 짐승들을 도려내고 나니 우리 가족의 일상에도 기적 같은 눈부신 평화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바닥에 쓰러지며 생사를 오가던 친정엄마는 이제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셔서 핏기를 되찾은 뽀얀 얼굴로 알치마를 두르시고 그 넓고 따뜻한 새집의 쾌적한 주방에서 저를 대신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찌개를 끓여주시며 사랑과 정성으로 손주를 돌봐주시고 계시죠. 퇴근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면 쉰내나는 찬밥 대신 아주 고소하고 따뜻한 밥 냄새가 저를 반기고 거실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호흡깔깔 웃으며 뒹구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온 집안에 행복하게 울려 퍼집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제 아이의 놀라운 변화였어요. 과거 시어머니의 그 잔혹한 차별과 가스라이팅 속에서 거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겁먹은 눈으로 자기 손가락만 쪽쪽 빨며 눈치를 보던 제 불쌍한 아이는 이제 그 끔찍했던 상처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유치원에서 가장 밝고 목소리가 크며 매사 영특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훌쩍 자라나 매일 저녁 제 품에 안겨 종알종알 하루의 일과를 자랑하며 제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행복을 안겨주거든요.
주말이 되면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맑은 하늘 아래 새로 뽑은 고급 SUV 차량의 운전대를 여유롭게 잡고 친정엄마와 뒷좌석에서 깨르르 웃는 아이를 태운 채 뻥 뚫린 교외의 벚꽃길로 신나게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창문을 열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룸미러 너머로 저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드는 가족들의 미소를 바라볼 때면 저는 사람의 얄팍한 미소와 호의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헛된 애정 결핍에 시달리던 과거의 그 바보 같고 어리석었던 저 자신을 아주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강인하게 다시 태어났음을 뼛속 깊이 저릿하게 실감해요. 가끔 제 직장 동료들이나 사정을 어렴풋이 아는 지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를 동정하는 척하며 묻곤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고 아이한테는 하나뿐인 친아빠인데 카드 정지의 집에서 맨몸으로 내쫓고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어버린 건 너무 독하게 인연을 끊어낸 것 아니야? 만약 누군가 또다시 제 면전에 대고 그렇게 오지랖 넓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꼿꼿하게 턱을 치켜들고 서늘하지만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내 피와 땀을 빨아먹고 내 소중한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기생충들을 짓밟아버린 건 독하고 잔인한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한 아주 처절하고 정당한 생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내 상처를 꿰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저는 끝이 보이지 않던 캄캄하고 축축했던 내 인생의 지옥 같은 터널을 오직 내 두 손으로 직접 망치를 들고 사정없이 부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찬란하고 따사로운 아침 햇살 한가운데 서서 그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불쌍한 아내나 매일 밤 찬밥을 우겨 넣으며 숨죽여 울던 며느리가 아닌 이 세상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온전하고 단단한 나로서 그 어떤 위협도 뚫지 못할 완벽하고 가슴 벅찬 절대적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릴 적 상처를 딛고 피땀 흘려 육은 소중한 보금자리를 무참히 짓밟고 빼앗으려 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만행에 사연을 전해드리는 내내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하지만 벼랑 끝에서도 억울하게 눈물만 흘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기생충 같은 악연들을 완벽하게 도려낸 사연자님의 단단하고 통쾌한 반격에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칼을 빼든 그 용기 있는 선택에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캄캄했던 지옥 같은 터널을 직접 부수고 나와 마침내 눈부신 햇살을 맞이한 사연자님. 이제는 그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사랑하는 어머님, 그리고 예쁜 아이와 함께 평생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